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객체지향 개념과 자바, 네, 시작하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번 강좌에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주요 개념, 그리고 또 자바에서 객체지향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객체지향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또 자바 프로그램 설계에 객체지향 개념을 적용을 하는 것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용어부터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객체지향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객체지향이라는 것은 일단 영어로 하면은 오브젝트가 되죠. 그래서 아마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 예. 그래서 OOP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예,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자, 이 객체지향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현실 세계의 객체 모델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구조하고 개발하는 기법이에요. 자, 이 말은 즉 언어가 객체지향이라고 해서 내가 짠 프로그램이 객체지향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C나 C++는 객체지향 언어죠. C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도 객체지향처럼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바로 프로그램을 짰다고 해도 C 언어 스타일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객체지향이라는 것은 컨셉 내지는 패러다임입니다. 프로그램을 하는 기법을 의미하는 것이고, 네, 당연히 언어 레벨에서 지원되어야 되는 사항들이 있죠. 그렇지만 그냥 그 언어를 쓴다고 해서 객체지향 프로그램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 객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어로 오브젝트예요. 자, 사전적인 의미는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이 오브젝트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컴퓨터, 눈으로 보이는 컴퓨터 모니터, 이것도 오브젝트죠. 자, 여러분들이 또 키보드, 마우스, 이런 것도 다 오브젝트.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 그 사람도 오브젝트. 또 뭐 물병, 그렇죠? 모든 게 오브젝트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오브젝트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자, 우리 눈에 보이는 게 객체인데 나는 객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네, 마커펜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마커펜이라는 게 있어요. 마커펜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칠판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쓰는 펜이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마커펜을 우리가 마커펜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네, 첫 번째는 이 마커펜이 예를 들어서 사각형으로 생겼잖아요. 직사각형으로 생겼고, 그 다음에 이 마카펜이 파란색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모나미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뚜껑이 있어가지고 열고 닫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글을 쓸 수 있다. 자, 이런 물건을 정의할 수 있겠죠. 우리 눈에 보이는 그대로.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 형태, 색상, 메이커, 제조사, 이런 것들은 그 객체의 속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뚜껑을 열고 닫는다거나
글을 쓴다거나 하는 것은 이 객체가 혹은 이 객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행위나 동작이 되겠죠. 자, 같은 원리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객체지향 프로그램에서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잘 작성을 하려면 코드를 처음부터 막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마커펜을 이런 식으로 정의해 나가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혹은 어떤 업무를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쇼핑몰을 만들고 싶다. 그렇죠? 예. 그러면 쇼핑몰에 대해서 어떤 객체들이 존재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쇼핑몰에는 사람들이 좀 존재를 해요. 어떤 사람들이 존재를 하냐면 물건을 파는 판매자, 구매자, 그렇죠? 그리고 이런 판매자들은 이름, 상호, 전화번호 이런 걸 갖고 있을 거고 구매자들도 역시 이름, 전화번호, 주소 같은 걸 가질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속성이 되죠. 그 다음에 판매자는 뭐를 할 수 있어? 상품을 등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배송할 수 있어요. 구매자는 상품의 목록 보기, 정보 보기 등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장바구니에 넣기 기능을 할 수 있죠. 또 뭐를 할 수 있어요? 주문이라는 것을 할 수 있고 입금이라는 것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동작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이해하는 내용을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을 프로그램의 구조에 반영시키는 것. 그게 이제 객체지향적 프로그래밍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다른 예가 하나 또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자동차를 예를 들고 있어요. 네, 자동차는 색상,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고, 모델은 뭐고, 출력은 뭐고, 타이어는 몇 인치냐, 동작, 시동, 엔진을 동작시키고, 전진, 차를 앞으로 움직이게 하고, 후진, 뭐 차를 뒤로 가게 하고, 브레이크, 속도를 감소시킨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본 객체, 오브젝트는 실제 우리 눈에 보이는 대상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얘네들은 뭘 갖고 있냐? 구체적인 값을 갖고 있다 이거죠. 구체적인 값. 자, 그 구체적인 값이란 뭐야?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값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값. 그런데 앞에 정의한 빨간색 소나타 말고도 파란색 소나타도 있죠. 그럼 이 둘은 같은 객체인가요? 아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눈에는 지금 파란 소나타가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또 다른 빨간 소나타가 지나가고 있네요. 이 둘은 다른 거죠. 이 둘 다 오브젝트지만 서로 다른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오브젝트라는 것은 각각 고유의 상태. 네,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인 값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갖고 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모델도 있죠. 검은색 제네시스, 흰색 BMW,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공통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값들이 다른 여러 객체가 있죠. 그렇죠? 요런 성질들을 갖고 있지만 값이 달라요. 값이. 자, 그렇기 때문에 공통적인 속성과 동작을 가지는 상위 개념, 우리가 추상적인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클래스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 프로그램을 처음 만들 때
클래스 어쩌고 이렇게 출발을 하죠. 네, 객체지향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입니다. 클래스를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자, 그럴 때 그 클래스란 뭐냐? 색상이라는 속성, 제조사라는 속성, 모델명이라는 속성, 시동이라는 동작, 전진, 후진이라는 동작을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들을 정의할 수 있는 틀, 객체를 정의할 수 있는 틀을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클래스를 통해서 자, 클래스 카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 클래스 카로부터 뭐가 만들어져요? 색상이 빨간색이고 모델명이 소나타면 빨간 소나타가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클래스 카의 색상이 파란색이고 소나타면은 파란색 소나타가 되는 거고 제조사가 BMW고 모델명이 520이면 BMW 파란색 520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쇼핑몰로 돌아가 볼까요? 자, 쇼핑몰에는 상품이라는 애도 존재하죠. 그렇죠? 자, 상품은 그 상품을 만드는 제조사, 상품의 가격 이런 정보들을 갖고 있어요. 그 상품이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뭐를 만들 수 있어요? 다양한 상품을 만들 수 있죠. 내가 아이패드도 상품으로 등록해서 팔 수가 있고 화장품도 상품으로 등록해서 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쇼핑몰에는 또 다른 클래스가 하나 추가돼야 되겠네요. 상품이라는 클래스. 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뭘 정리했어요? 오브젝트 그리고 클래스 이렇게 정리했죠. 자, 쉽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오브젝트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걔는 구체적인 값, 상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제품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거 동일한 소나타 동일한 삼성 노트북, 동일한 아이폰이지만 내가 가진 아이폰과 다른 사람이 가진 아이폰은 다를 수 있죠. 모델도 틀리고 색깔도 틀리고 용량도 틀리고 통신사도 틀리고 그런 것들은 객체, 아이폰은 클래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클래스들을 프로그램에서 이제 자바에서 정의한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자, 어떻게? 카, 네, 클래스 카라고 정의한다. 아까 자동차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속성을 정의하는데 이거 마치 뭐처럼 생겼어요? 변수를 선언하는 것처럼 생겼죠. 네. 객체지향 관점에서는 이렇게 클래스의 상태를 정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변수를 멤버 변수 내지는 필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객체가 이 클래스라 자동차라는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지는 객체가 할 수 있는 동작은 메서드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클래스의 기본적인 구조예요. 네, 뭐 모든 클래스가 다 객체를 정의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지진 않죠. 어떤 클래스는 단순하게 단순 변환 작업을 한다든지 특정 목적에 의해서 그야말로 펑션, 기능을 제공하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유틸리티나 라이브러리 형태의 클래스도 존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에서 관점에서 보면은 모든 프로그램들은 다 이렇게 클래스의 형태로 정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프로그램 작성이 훨씬 쉬워지는 거예요. 자, 아까 쇼핑몰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도대체 나는 쇼핑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네,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 단순한 프로그램 스킬이 있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업무를 분해하고 이해하고
또 이렇게 정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오브젝트와 클래스까지 설명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클래스를 통해서 여러 객체를 생성할 수 있죠. 자, 이 카로부터 아까 얘기했죠? 소나타, BMW 다 만들 수 있어요. 자, 클래스를 통해 생성된 객체, 오브젝트를 뭐라고 부르느냐? 인스턴스라고 부른다. 그렇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오브젝트, 클래스, 인스턴스 이 세 개의 용어를 정의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스턴스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네, 인스턴스는 앞에서 정의한 이러한 클래스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구체적인 객체예요. 그러니까 아까 클래스는 뭐라 그랬냐? 틀, 붕어빵 혹시 먹어봤나요? 겨울에 붕어빵이 유명하죠. 네, 여러분들 붕어빵 같은 경우에 붕어빵을 굽는 이렇게 붕어빵 기계가 있어요. 그렇죠? 예, 붕어빵 기계가 이렇게 해서 붕어빵을 만들 수 있죠. 그러면 붕어빵 재료를 주전자, 이렇게 주전자처럼 생긴 걸로 밀가루랑 팥이랑 집어넣죠. 그래서 붕어빵을 만들어요. 자, 우리가 먹는 거는 이 붕어빵 기계가 아니죠. 이 붕어빵 기계로부터 만들어진 붕어빵들을 먹는 거예요. 그렇죠? 붕어처럼 안 생겼나요? 네. 붕어빵을 먹는 건데, 자, 이 붕어빵들도 상태가 다르다. 예, 어떤 거는 방금 나와서 따끈따끈하고, 어떤 거는 좀 오래돼서 차갑고, 어떤 거는 너무 많이 구워져서 까맣고, 어떤 건 좀 덜 돼서 약간 희끄무리하고, 팥이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 붕어빵 가게, 붕어빵 기계 틀은 클래스가 되는 거고, 예, 얘네들은 인스턴스가 되는 거죠. 네,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바 프로그램에서는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를 생성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것이 이제 new 키워드예요. new 키워드. 자, 카, 소나타는 new 카, 새로운 카 객체를 만들었죠. 자, 여기까지만 하면은 아직까지 뭐가 없냐? 이렇게 생성된 객체의 값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 차의 이름이 뭔지, 이 차의 색깔이 뭔지 이런 정보가 하나도 없죠. 소나타라고 부를 수는 아직은 없어요. 그랜저를 만들었어요. 뉴카. 근데 여기에는 이제 정보를 집어넣네요. 그랜저 레드 180. 네. 자, 객체를 생성할 때 이 new 키워드를 써서 클래스 이름하고 함수로 호출하듯이 하는데 객체를 생성할 때 호출되는 기본 메서드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성자라고 불러요. 예, 영어로는 constructor 라고 부릅니다. 자, 이게 생성자예요. 생성자. 객체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자, 이 생성자의 파라메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일종의 메서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없으면 기본 객체만 생성해 놓고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값을 넣을 수도 있고요. 객체를 생성할 때 파라메터로 값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나중에 예제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할 거고 일단 객체가 생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인스턴스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인스턴스의 이름 소나타나 그랜저나 둘 다 자동차라는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객체죠. 그래서 소나타는 이제 그 카 객체의 인스턴스를 지칭하는 일종의 이름이 돼요. 그래서 인스턴스 네임 이렇게 부를 수도 있죠. 그래서 소나타라는 인스턴스 이름으로 소나타.go 소나타 너 가. 그랜저 너 멈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재밌는 거 프로그램 방식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할 때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 주의할 것, 특히 C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 하죠. 프로그래머가 마치 컴퓨터가 된 듯이
자, 프로그램이 시작하면 메인에서 출발을 하고 메인에서 어떤 변수 값을 어느 정도 용량, 어느 정도 크기로 지정을 해서 그 다음에 어떤 기능을 수행을 해야 되니까 어떤 함수를 부르고 그 함수가 어떤 결과를 처리하면 그 값을 받아서 만약에 그게 이러면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하고 또 이런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무엇을 하고 여러분들이 컴퓨터가 되어서 컴퓨터가 하는 일을 순서대로 그대로 정의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절차지향형 프로그래밍 기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본 것처럼 객체지향 프로그램은 객체한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예, 객체에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일을 시키는 거. 소나타 가, 소나타 멈춰. 소나타의 색깔 뭐야? 소나타의 회사 어디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에 익숙해져야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프로그램 상에서 지나치게 많은 if와 for와 이런 것들로 프로그램을 막 구성을 하는 거. 그 다음에 특히 함수 메서드를 호출하고 리턴을 받아서 처리하고 예, 그런 식으로 지나치게 복잡하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구조는 객체지향에는 잘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객체지향 프로그램들의 프로그램 블럭은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클래스나 메서드 단위가 좀 짧게 짧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딱딱 독립된 블럭으로 이루어져. 얘가 얘를 호출하고 얘가 얘를 호출하고 얘가 자기 자신을 호출하고 이렇게 논리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구조보다는 서로 독립적으로 뚝뚝 떨어져 있는 형태들로 많이 되고요. 코드 블럭이 그렇게 길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정도까지 개념 정의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이외에도 객체지향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개념들, 용어들도 조금 있는데요. 그건 또 이따가 실습을 한 이후에 다시 알아보도록 하죠.